안녕하세요. 곽장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랜서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없이, 고용하지 않고, 즉 인적, 물적 설비 없이 부가세법상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을 우리가 프리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요 용역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작가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화가, 그리고 많은 예술가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강사,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 캐디 분들 아시죠? 그분들도 우리가 프리랜서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코드인데요. 940 코드로 지금 쭉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자 등록과 세무신고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계산서를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절세 전략을 주요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절세 포인트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업종 코드에 940100, 940600 이렇게 다 보시면 940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분류를 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분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940 코드로 안 하고 749 다른 번호로 발행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세 사업자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잘못된 사업자 등록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세무서 가서 정정신고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940으로 분류되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거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익 금액별 종합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수익 금액은 직전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도 수입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상에서 7,500만 원 미만, 그리고 2,400만 원 미만인데요. 이 금액은 2018년도 수익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별로 기장신고의 경우와 그 다음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기장신고는 당연히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시죠. 그리고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십니다. 그런데 신고를 기장으로 하지 않고 추계로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까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당연히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수익 금액과 기장 신고의 방식, 그 다음에 추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면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를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를 한 걸로 봐서 2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 혜택과 부담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 때 이때는 당연히 총수익금액, 이 총수익금액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그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가 소득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우리 표에서 보듯이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식과 두 번째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을 곱한 그 금액을 우리가 빼주는 게 바로 단순경비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한 절세 포인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절세 포인트 두 번째는 일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득금액 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용을 20%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 같은 경우는 65%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절세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4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들은 추계 신고를 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절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나머지 절세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실 때 면세 사업자로 내시기 위해서는 940 코드로 내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설명해 드린 두 번째 절세 팁으로서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설명한 절세 포인트는 세 번째 포인트로서 비용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증빙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조사비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첩장, 그 다음에 관련 브로셔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만 원 미만인 경우에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포인트는 프리랜서 분들의 공통적으로 다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특이한 업종에 해당하는 절세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험 모집인 또는 자동차 판매원의 경우에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천징수 영수증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신고를 하실 때 세무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익이 올 수가 있냐면 사무실에 대한 공통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통비용,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않은 불우쇼 대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세무사에게 주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것이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 급여 명세서는 모든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에게 그러한 원천징수 영수증뿐만 아니고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교재가 있습니다. 주요 교재는 당연히 있지만 보조교재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들마다 보조교재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 보조교재 구입 영수증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이신 분들은 일단은 판매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그 업종의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판매 행사나 판촉용으로 내가 구매한 자사 제품에 대한 내역을 철저하게 꼼꼼히 준비를 하셨다가 이거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크게 절세가 되십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내가 챙기는 것과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절세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수당에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물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비스 물품을 내가 구입을 할 때는 그것도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하시라. 그리고 카드가 없으시면은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보관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인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객의 초과 보험료를 보험 모집인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험업법에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비용에도 이 대납한 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를 냈는데 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거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세 포인트로 소득공제상의 절세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공제를 맞벌이 부부가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과연 누구에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될지. 그때는 일단은 무조건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소득공제가 높은 사람이 일단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계좌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1년에 4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와 합해서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우산 공제. 우리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5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금 신고와 이상으로 그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전략적으로 절세를 하시고자 하는 많은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